돈, 사랑, 관계, 기회 끌어당기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절대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가 바로 사람인데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의 끌어당김에 도움이 될까요? 뭐 에너지 주파수 높은 사람, 뭐 이런 표현들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뇌과학을 기반으로 높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의 세 가지 유형과 끌어당김을 더욱 강력하고 쉽게 해줄 관계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사회적 연결망 속에서 진화를 해왔고요. 감정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로의 신경망에 영향을 주거든요. 상대의 표정이라던가 말투, 감정이 나한테 똑같이 활성화되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기분이 막 좋아지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괜히 피곤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곧 나의 주파수를 결정하는 거죠. 인생이 바뀌는 순간에는 반드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공의 기회를 준 사람, 실패의 기회를 준 사람, 새로운 길을 보여준 사람, 반대로 나를 좌절하게 한 사람 등등요. 그래서 끌어당김을 잘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높은 주파수의 사람을 만나세요. 그런데 이런 표현 진짜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높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의 유형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 에너지가 기본값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감사할 이유를 먼저 찾게 되는 거죠.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그래도 배울 점이 있으니까, 배울 수 있었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관점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사소한 도움에도 정말 고맙다라고 표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감사를 자주 느끼는 사람은요, 뇌의 편도체가 안정화돼서 불안이라든지 두려움의 신호를 과도하게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몸의 긴장이 풀리고 에너지가 고르게 흐르게 되는 거죠. 이 상태가 바로 주파수가 높은 상태인데요. 감사 에너지가 기본값인 사람은요, 문제보다 가능성을 먼저 보는 인식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에너지가 안정되고 함께 있는 사람들까지 긍정적인 감정 진동수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거죠. 둘째는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결코 완성형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변화 속에서도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선택하게 돼요. 성장 지향적인 사람은요, 전두엽과 해마가 활성화되거든요.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서 긍정적인 행동을 반복하면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실패에 머무르는 사람은요,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서 신체 에너지가 수축하고 주파수가 낮아집니다. 그렇지만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도전을 위험이 아닌 기회로 인식하기 때문에 두려움 회로가 안정이 돼서 에너지가 확장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주파수가 높은 이유가 의식이 정체가 아닌 진화의 방향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더 밝은 표정, 유연한 사고,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면서 높은 에너지 진동수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자기 효능감이 자연스럽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이타적인 사람은요, 단순히 뭐 착한 사람,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행복이라든지 성장에 더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겉보기에는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뇌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이타적인 행동은 스스로의 에너지를 가장 높은 진동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적인 상태입니다.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는요, 우리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거든요. 이 옥시토신이 바로 이 신뢰 호르몬이라고 불려서 인간관계에서 안정감이라든지 연결감을 높여줘요. 에너지적으로 나와 타인의 경계를 허물어서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파동을 내보내게 되는데요.
두려움, 비교, 시기 같은 낮은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사랑과 확장의 파동으로 공간을 채워요.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이 가장 높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직 주파수가 낮으니까 높은 사람만 만나야지 하고 사람을 가르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손절을 하게 되면 오히려 외롭거나 고립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현실 부정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요. 인간의 뇌는 분리와 배제를 생존 위협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멀리하고 배제하려고 하면 편도체가 경계 모드로 켜져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분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립되고 끌어당김의 흐름을 막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핵심은요, 원하는 관계를 맺어 가되 의식적으로 주파수를 조절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원하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장소를 바꾸세요. 건강해지고 싶다면 운동 모임처럼 건강한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시고,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자들의 모임 속으로 푹 하고 들어가 보세요. 환경은요, 생각보다 강력한 에너지 필터예요.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내가 속한 집단의 평균 수준이 6개월 후에 나의 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뇌는 집단의 언어와 행동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기 때문이거든요. 둘째는요, 상대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꼈다면 감정 그대로 분출하거나 갈등을 유발하거나 극단적으로 손절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그 불편함 속에서 나의 내면을 비추어 보세요. 상대는요, 결국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 부분이 내 안에서 아직 수용되지 않는 그림자일 수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의식의 깊이가 확장됩니다.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나? 나는 어떤 생각으로 저 사람을 대하고 있지? 라고 질문하고 사유해 보세요. 우리는 새로운 통찰을 얻었을 때 보상회로가 활성화돼서 이로 인해서 넓은 시야를 갖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파수가 높은 사람만 만나야 한다 하는 강박이 아니라 내 에너지를 지키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인연을 늘려간다라고 현실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립되지 않으면서도 뇌의 보상회로가 활성화되면서 긍정적 경험과 기회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길 수 있는 거죠. 결국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끌어당기고 싶은 돈이라든지 기회라든지 운 이런 것들은요. 결국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 매개체고 그 사람이 곧 나의 주파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감사로 마음의 기본 주파수를 높이고 배움을 멈추지 말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세상과 연결될 때 우리는 가장 안정되고 확장된 상태로 진입하게 되고 그런 높은 주파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나의 주파수를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주파수가 낮은 인연을 만날 때는 내 안의 질문을 통해서 통찰로 가져간다면 기회, 사랑, 돈, 관계 모든 것들이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올 거예요. 혹시 혼자 하기가 힘들어서 함께 주파수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싶다면 현재 저희 구독자들과 무료 감사 챌린지 이어가고 있는데요. 댓글에 링크 걸어 둘 테니까 들어오세요. 오늘도 멋진 날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